네, 안녕하세요. 코딩 생각을 현실로 12주차 딕셔너리 강의를 맡게 된 전수빈 교수입니다. 네, 이번 12주차 학습 목표는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자료형의 고급 과정인 딕셔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의 생성 방법, 그 다음에 추가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딕셔너리의 기본 구조인데요. 우선 딕셔너리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딕셔너리는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키와 값의 쌍을 저장하는 어떤 대용량의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 같이 어떤 키와 그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자료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키와 값이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서 사용자들이 이 키 값을 통해서 어떤 값을 찾아내는 그런 자료 구조 형태인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리스트를 배웠는데, 리스트와의 그 큰 차이점을 보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이 순차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꺼내서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자료 형태고요. 이와 반대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키와 값의 형태로 저장을 한 후에 떤 특정한 값들을 특정한 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찾고 싶을 때 쓰는 게 딕셔너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이썬은 크게 그 차이가 안 나지만 이 자바나 다른 뭐 C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리스트랑 그 딕셔너리의 그 차이점이 속도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정렬하고 그 다음에 꺼내 쓰는데 속도가 좀 어느 정도 걸리는 반면에 그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나 그 자바에서는 해시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 해시mem을 이용해서 어떤 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키를 이용해서 찾을 때 리스트보다는 이 해시나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 리스트랑 딕셔너리의 그 속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이용하고 싶을 때는 리스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키값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찾고 싶을 때는 딕셔너리를 통해서 이 자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딕셔너리의 기본적인 그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딕셔너리의 선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dir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선언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딕셔너리의 값들을 먼저 넣어놓고 선언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 dir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그 소스 코드에 나와 있듯이, 그 딕셔너리의 선언은 이 dirct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이 소스 코드의 최상단을 보시면, dirc라는 변수에, dir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딕셔너리 함수를 선언한 후 초기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dirct라는 그 변수는 딕셔너리의 그 자료 구조력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안에 그 이제 각각의 키랑 값들을 저장하는 방법을 소스 코드로 나타내는데 이 방법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dirct라는 변수 안에 대괄호를 하시고요. 그 안에 키 값을 쓰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 키값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 보시면 dirct라는 변수에 name이라는 문자열 구조의 그 키값이 저장이 되고요. name이라는 키값에 대해서 존이라는 이런 문자 형태의 값이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폰이라는 키값에는 뭐 010, 1111, 22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벌스라는 그 키값에는 110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해 두면 그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키값에는 뭐 name, 폰, 벌스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 뒤에 값에는 이제 존 010, 1112, 1101이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dirc라는 변수를 프린트를 해보면 실행 결과가 키와 그 다음에 값의 형태로 이렇게 중간에 그 콜론 형태로 세미콜론 형태로 구분이 돼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DRCT로 함수를 초기화하고 이렇게 각각 값을 넣는 그 방법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그 딕셔너리 함수를 선언하는 순간에 어떤 값들을 초기화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중괄호 안에 키랑 값 형태로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그 네임, 폰, 벌스라는 그 키값에 존, 뭐 010, 110이라는 값을 넣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irc라는 변수에 중괄호를 넣고요. 중괄호 안에 각각 키와 값을 세미콜론 형태로 그 구분을 한 후에 각각 콤마로 구분해서 각각 값들을 저장을 하면은 앞서 우리가 선언하고 키와 값을 저장했던 방법과 같이 똑같이 딕셔너리에 이 값들이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네임에는 존, 그 다음에 폰에는 뭐 010, 111, 222, 그리고 벌스에는 1101이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dirc라는 변수를 출력을 하면은 실행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딕셔너리의 선언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딕셔너리의 그 자료형, 딕셔너리 안에 자료 형태를 저장을 했으면 이 자료들을 꺼내서 쓰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이것은 이제 딕셔너리의 이제 검색이라고 하는데, 딕셔너리의 검색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그 단어를 찾듯이 키값을 이용해서 그 키값에 대한 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찾는 방법은 이제 딕셔너리 변수에 그 대괄호 안에 키값을 넣어서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우선 dirc라는 그 변수에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다시피 name, phone, 벌스라는 그 키값에 존, 뭐 010, 1101에 대한 값을 넣어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name, phone, 벌스에 대한 값들을 찾아서 쓰고 싶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딕셔너리 변수에 키값을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과 같이 dirc라는 변수에 대괄호를 하고요. 그 안에 우리가 키값을 넣어주면 그 키값에 대한 그 값이 반환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print라는 함수에 dirc, name을 이렇게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 존이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우리가 키값으로 이 문자 형태의 name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을 할 때도 똑같이 문자 형태의 name으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딕셔너리를 저장할 때, 그 키값을 저장할 때 자료형과 그 다음에 꺼냈을 때 자료형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get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get 함수는 dirc라는 변수에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괄호 안에다가 키값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값으로 폰을 써주시면 이 폰에 대한 결과가 뭐 010, 1111, 2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키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dirc라는 변수에 딕셔너리 자료용 값으로 폰이랑 벌스만 넣어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이랑 벌스라는 키값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랫줄에 보시면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dirc에 name이라는 키값을 지금 검색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딕셔너리 그 자료형 안에는 name이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이 name이라는 키가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아래와 같은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 뭐 라인 3번에 dirc name이라는 그 프린트 함수가 잘못됐고 지금 키 에러라고 뜨고요. 키 에러 뜨고 name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name이라는 키가 이 딕셔너리 그 자료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어떤 키를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 딕셔너리 자료형 안에 데이터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멈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딕셔너리 자료형 안에 그 키값에 대한 자료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미리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안에 원하는 그 키값이 있는지 검색을 하는 방법인데요.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찾는 키값에 그 in이라는 그 명령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딕셔너리 이름을 쓰시면 이런 딕셔너리 안에 내가 찾는 키값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키값이 있으면 true, 그러니까 참을 반환을 해주고요. 키값이 없으면 거짓, false를 반환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DIC 자료형 안에 똑같이 폰이랑 벌스를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줄과 같이 has key라는 변수에 폰 in DIC라는 명령을 수행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DIC라는 그 딕셔너리 자료형 안에 폰이라는 키값이 있는지 찾아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만약 키값이 있으면 참을 반환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폰이라는 그 키값이 자료형에 저장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has key라는 변수에는 true, 참이 반환이 돼서 이 has key를 출력을 하면 true가 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어떤 값을 찾거나 그리고 그 어떤 그 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때 이런 그 키값 i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딕셔너리를 선언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딕셔너리의 그 자료 구조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딕셔너리에는 그 어떤 뭐 방금 같이 뭐 숫자나 정수형이나 뭐 문자열 값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썬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형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예전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diC라는 변수에 그 중괄호를 하고요. 맨 처음에는 정수형 1에 문자 A를 저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료형에는 문자열 폰이라는 키값에 문자열 01011122라는 문자열이 그 저장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3이라는 정수형 키값에 1, 2, 3에 대한 값을 저장하는 리스트 형태의 그 값을 저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키에 대해서 그 값이나 키를 다양한 자료 형태로 저장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그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 자료형도 저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 형태를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이런 자료 형태의 키 값에는 상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상수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값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여기 예제에서 보시면 여기서 상수들은 뭐 정수형 1, 뭐 문자열 폰, 뭐 정수형 3이 되겠는데 보시면 1, 2, 3 같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의 값들이 키 값으로 오게 되면은 이 리스트 값들은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키 값으로 넣으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하셔서 딕셔너리 자료형 안에는 키 값에는 상수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배울 거는 이제 생성된 딕셔너리 안에 어떤 그 키랑 값들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딕셔너리 키랑 값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은 이제 키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동작이 각각 다른데요. 만약에 내가 추가하려는 키 값이 현재 딕셔너리 자료형 안에 존재할 경우에는 그 키 값에 대한 값만 변경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삽입하고 싶은 키 값이 자료형 안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키에 대한 키를 추가하고 그 값을 추가하는 그런 그 동작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제를 보시면 dic라는 변수에 폰이랑 벌스라는 키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각각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dic라는 그 변수에 정수형 2라는 키 값을 넣고 이 키 값에 대한 값을 문자 b를 이제 삽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은 지금 그 딕셔너리 자료형 안에 뭐 벌스 두 개의 키값밖에 없고 정수형 2라는 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정수형 2라는 키를 추가를 하고 그 안에 문자 b를 삽입하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dic라는 그 자료형 안에 이제 벌스라는 키값을 넣어주고요. 벌스 키값 안에 AA라는 문자열을 우리가 삽입을 하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자료형 안에 보시면 이미 벌스라는 그 문자열 형태의 그 키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벌스에 그 키를 추가를 하지 않고요. 벌스라는 키 안에 있는 그 1102라는 값을 문자열 AAA로 수정만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를 추가하거나 수정을 할 때 그 안에 키가 존재하냐 없냐에 대한 유무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제 추가를 하거나 수정을 하시면 되니까 이 형태만 잘 알고 계시면 추가 수정할 때 크게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킥을 어떤 자료형에 기존 자료형에 키를 추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그 자료형 안에 없는 키 값을 넣어서 값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보시는 것 같이 지금도 뭐 정수형 2를 그 추가를 해서 정수형 2에 대한 키 값에 대한 b를 추가를 해서 이제 자료형에 넣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그 자료형 폰이랑 DIC라는 자료형 안에 폰이랑 기존의 폰과 벌스만 있었는데 지금은 DIC 그 자료형 안에 일단 정수형 2에 대한 키 값에 대한 자료 그 값에 b라는 문자 값을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키 값을 또 추가해서 이거에 대한 값을 존이라고 넣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딕셔너리 자료형 안에 값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수정하는 방법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기존에 들어와 있던 어떤 그 킥값에 대해서 내가 값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그 기존의 킥값을 써주시고 그 뒤에 값을 써주시면 뭐 예전에 보시면 그 DIC 폰 안에 그 값을 010, 1234, 1234로 바꾸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자료형 안에 폰이라는 킥값을 찾아서 폰이라는 킥값을 010, 123, 1234로 변경을 해서 표와 같이 이제 결과가 바뀐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딕셔너리 키나 값을 삭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 딕셔너리에 대해서 키나 값을 삭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맨 처음 사용하는 방법은 de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딕셔너리의 키를 써주시면 이 키 값으로 검색된 키와 값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lea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딕셔너리의 모든 항목을 지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del하고 딕셔너리 이름만 사용을 해서 딕셔너리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삭제를 할 건지에 따라서 각각 명령어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냥 딕셔너리 안에 키 값이랑 키와 값을 삭제하고 싶으면 그냥 그 del하고 딕셔너리 그 다음에 키 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안에 모든 항목을 지우고 싶으면 clear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의 자체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 싶으면 del이라는 명령어 뒤에 그냥 딕셔너리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딕셔너리 키에 대해서 값만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딕셔너리 키의 그 값을 non이라고 none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영어로 써주시거나 빈 공간을 넣어주시면 그 값이 삭제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삭제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뭐 키랑 값을 삭제하거나 모든 항목을 지우거나 딕셔너리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명령을 써주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예제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폰 벌스라는 키값 안에 값이 저장되어 있는 그 자료형 함수 안에 지금 보시면 키값을 2랑 그 다음에 name을 새로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그 각각 그 키값에 b랑 존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폰이라는 그 키값에는 값을 01012341234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DIC라는 변수에 그 폰이라는 그 키랑 값을 삭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 de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del하고 한 칸 띄고 그 뒤에 딕셔너리 이름과 그 다음에 키 값을 써주시면은 그 키에 대한 값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폰이랑 그 다음에 벌스랑 다음과 같이 뭐 벌스랑 네임 그 정수형이 그리고 네임에 대한 결과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클리어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딕셔너리 값들을 지우는 방법인데요. 클리어 함수는 그냥 DIC라는 변수에 클리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키랑 값들이 그냥 몽땅 사라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DIC라는 변수는 딕셔너리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딕셔너리 함수 안에 어떤 키랑 값들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
자료형 자체를 지우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del이라는 명령어에 dic라는 그 딕셔너리 이름만 넣어주시면 그냥 우리 딕셔너리 그 자료형 자체가 그냥 삭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제대로 출력을 해보면 딕셔너리라는 그 변수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에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삭제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키랑 값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키랑 값 전체를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딕셔너리 자체를 삭제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각각 명령어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딕셔너리의 기본적인 선언, 그 다음에 삽입, 삭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딕셔너리에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개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딕셔너리의 키에 리스트 같은 변하는 값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 키 안에는 항상 변하지 않는 상수만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예제와 같이 딕셔너리라는 dic라는 변수에 지금 키 값으로 리스트 형태의 1, 2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키 값을 넣어줘 버리면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unhashable 이제 타입이라고 해서 리스트 형태 타입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제 나오는 이제 에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 값에는 이제 변하지 않는 상수만 넣어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제 키 값은 이제 고유한 값으로 이제 중복된 값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어, 아시다시피 우리 어떤 키 값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값을 찾는 그런 그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 함수는 이 키 값에 대해서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사용했을 때 보시면 어떤 키 값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 키 값에 다시 값을 대입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수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키 값에 대해서 자료형이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만 키 값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예제 같이 이제 어떤 자료형을 초기화할 때 이제 키 값을 중복해서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를 보시면 dirc라는 변수에 딕셔너리 자료형을 선언을 하는데 보시면 그 1이라는 상수에 a라는 문자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이라는 상수에 b라는 값을 이제 두 개의 키 값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맨 앞에 하나를 제외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키 값에 대한 값만 저장된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 값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요거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딕셔너리의 어떤 특수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 방법문과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딕셔너리 자체도 이제 리스트와 같이 어떤 자료의 형태가 순차적으로 저장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순차적으로 어떤 그 꺼내서 쓰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랑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키랑 값을 두 개를 모두 순차적으로 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함수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키스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alues라는 함수가 있고 item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키스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의 키 값들을 리스트 형태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고요. value라는 함수는 딕셔너리의 value 값들을 리스트 형태로 리턴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키는 저장되는 키 값들만 리스트로 리턴을 하고요. 그 value는 저장되어 있는 값들만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ems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의 키랑 value를 쌍으로 된 항목들을 이제 리스트로 반환해주는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em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키랑 value가 두 개의 리스트 형태로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값들을 반복적으로 빼오는 방법을 하나씩 배울 텐데요. 우선 키스라는 함수를 먼저 알려드리면 지금 dic라는 변수에 name, phone, 벌스라는 키값 안에 존 010, 그다음에 1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키값에 대한 리스트만 이렇게 빼오고 싶다. 그 리스트 형태를 빼와서 그것들을 다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냐면 이 for문을 쓰시고요. for문에
x라는 변수를 쓰고 그 뒤에 in이라는 명령을 쓴 다음에 그 뒤에 dic.keys라는 그 함수를 써주시면 이 그 dic 그 자료형 안에 있는 어떤 모든 키 값들이 리스트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되고요. 이 리스트에 대한 값들을 이 x라는 변수로 하나씩 빼오면서 포물을 반복을 하게 되죠. 포물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dic.keys라는 변수 자체가 딕셔너리의 키 값들을 리스트로 리턴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 형태의 값들을 이 in이라는 명령으로 포물을 이용하면은 그 리스트의 값들을 하나씩 x라는 변수로 가지고 와서 이 포물을 반복을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 x 값의 그 키 값들이 하나씩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되고 그 x 값을 출력을 해보면 우리 저장해 놓은 키 값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values라는 이제 함수를 설명을 드리면 values는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의 value 값들을 리스트로 리턴한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values를 또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똑같은 예제에 사용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dic라는 그 자료형 안에 뭐 name, phone 벌 수가 있고 거기에 존, 그 다음에 0101112, 1101이라는 값들이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for x하고 in한 다음에 dic.values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 자료형, dic라는 자료형 안에 들어있는 존, 그 다음에 0101112, 그 다음에 1101이 리스트 형태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포물을 이용해서 그 x 값의 값들을 반환을 해오면 반환해서 이것들을 출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존 0101112, 1101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딕셔너리 안에서 뭐 키만 따로 아니면 값만 따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을 때 이렇게 키스랑 밸류스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키와 밸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딕셔너리 키만 가지고 오거나 밸류 값만 가지고 오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를 한 번에 가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items라는 함수고요. 이 item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그 첫 번째 리스트에는 그 키 값이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두 번째 값에는 밸류 값이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에 이렇게 x인 dic.items라고 하면은 x의 0번째에는 키 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x의 첫 번째에는 밸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x라는 변수 하나에 이런 값들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x라는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뭐 x와 x 콤마하고 y 이렇게 적어주면은 items라는 함수가 x에는 키 값을 y에는 뭐 밸류 값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해 주거든요. 그래서 x라는 변수 하나만 사용할 때는 x의 리스트 형태로 0번째에는 키 값, 그 다음에 첫 번째에는 밸류 값이 저장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만약에 변수 두 개를 사용하고 싶으면 x 쉼표하고 뭐 y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첫 번째 변수 x에는 키 값, 두 번째 변수 y에는 그 밸류 값이 입력이 된다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적된 결과를 보면은 x의 0번째, 1번째가 이렇게 키랑 밸류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특징에 맞춰서 이제 반복문으로 뭐 키만 리스트로 쓰고 싶다든지 아니면 값만 리스트로 쓰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수들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딕셔너리의 모든 내용들을 다 배웠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딕셔너리는 이제 키와 값의 짝을 가지는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와는 다르게 어떤 키 값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빠르게 찾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딕셔너리의 선언은 dirc를 이용하거나 중괄호 안에 키랑 값 형태로 선언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 사용하는 방법은 딕셔너리 변수에 그 대괄호를 하고 키 값을 넣거나 아니면은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의 추가, 수정, 삭제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포문을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여기서 배운 함수가 keys, 그 다음에 values, 그 다음에 items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1차 시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1차 시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시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딕셔너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